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시언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사칙연산자와 대입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 사칙연산자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근데 여기에 모듈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듈러스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요. 요 나머지 요것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랑 3을 나눈다고 가정을 할게요. 3을 나눕니다. 그럼 3, 1은 3. 나머지가 2. 얘가 몫이 되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건데 이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퍼센트 기호고요. 요 몫을 구하는 게 바로 요 나눗셈, 요 분수, 요 기호가 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입연산자라는 건 별거 아니죠. 그죠? 뭐 A는 뭐 5 이렇게 하면 5를 여기다 대입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제가 좀 있습니다. 예제가 있고 이 인티저형으로 변수들을 선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한 번에 이렇게 쭉 선언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A하고 B만 사용하고 있고요. C, D, E, F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적은 것 뿐입니다. 뭐 나중에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프로그램 상에서 일단 선언만 했습니다. 자, printf를 한대요. 그럼 첫 번째 값 입력이라고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깜빡깜빡거립니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이 명령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뭐를 입력하냐면 우리는 15를 입력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15라고 쓰고 엔터를 땅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A라는 변수에 15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진수형으로. 됐죠? 그럼 A라는 변수에 15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값 입력 깜빡깜빡거릴 때 우리가 4라고 쓰고 엔터를 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 기호 알죠? 번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메모리 주소 아시겠습니까? 자, B에다가는 그러면 우리는 4를 저장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더한 결과와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스 이렇게 있다고 출력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인쇄가 되는 건데 여기 자리에는 요 A라는 애가 들어가는 거고 여긴 B가 들어가는 거고 A하고 B를 더한 결과가 1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와 4를 더하면 19가 됩니다. 뭐 이렇게 뭐 19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5와 4를 빼면 15하고 4를 빼면 11인가요? 11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순간 좀 약간 놀랐어요. 자, 15와 4를 곱하면 그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60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5와 4를 나눈 몫은 15와 4를 나눈 4, 3, 12, 나머지 3. 그래서 얘도 3이 나오고 얘도 3이 나옵니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코딩을 미리 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를 치고 엔터를 땅 친다는 거죠. 그리고 4를 치고 엔터를 땅 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분석해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인데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를 간단하게 하면서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로 만들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앞으로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자, 이게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A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는 A 플러스 1 이걸 한다는 얘기인데요. A에 있는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다 1을 더해서 다시 업데이트, 다시 준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플러스 A가 있고 A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연산 전 증가고요. 뭔가를 하기 전에 증가부터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얘는 연산을 하고 나서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명령줄을 처리하고 나서 내려가는 순간 뭐 내려간다라고 할까? 하여튼 명령을 처리하고 나서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얘는 빼기 A는 A-1 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원래 값이 있는 거에 하나를 빼가지고 다시 업데이트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는 연산 전 감소를 하는 거고 A 빼기 하면 연산 후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5가 입력돼 있어요.
A라는 변수에 5가 담겨 있는데 얘는 선 증가잖아요. 먼저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예요. A가 6이 된 상태로 출력을 하니까 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인 경우에요. 이거 무시하고 자 이거인 경우에는 5가 입력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5가 인쇄가 먼저 되고 나서 내려갈 때 다음 줄을 처리하거나 이 명령을 끝냈을 때 6으로 1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5를 출력한 다음 1 증가돼서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얘도 무시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5가 입력돼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A에 5가 입력이 됐는데 출력을 하겠대요. 그럼 출력하기 전에 선 감소를 하는 거예요. 선 감소를 하기 때문에 1 감소된 후 4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일단 출력을 한 다음에 4가 되는 건다. 1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앞에 있으면 선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증가 또는 선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후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 증가, 후 감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예제 소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절차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할게요. 저는 한번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는 것도 가장 좋아요. 자, 일단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A, B, C, D는 다 이용되고 있네요. 그죠? 아까는 이용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선언을 한번 해봤어요. 자, 볼게요. A라는 변수가 있어요. A라는 변수는 미리 선언을 해놨거든요. 정수가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여기에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B라는 변수에는 5를 넣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C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C라는 변수에다가는 뭘 할 거냐면 10과 5를 나눈 이게 뭐죠? 나머지예요. 나머지를 저장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0이죠. 10하고 5를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쇄를 하겠대요. 인쇄를 하는데 나머지는 한 다음에 C 여기에 담겨있는 이 값을 여기다 주겠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0 한 다음에 뭐예요 이거 제어문자? 줄바꿈 하는 거죠. 엔터. 그죠? 줄바꿈 하고 그 밑에도 인쇄를 한대요. A는 한 다음에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는데 이 더하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일단 주고 나서 일단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주고 나서 얘는 증가되는 거예요. 주고 나서.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B를 넣겠대요. B는 이렇게 이제 담으면 되죠? B에 있던 게 5예요. 그럼 A는 10, 쉼표, B는 5 한 다음에 줄을 또 바꾼대요. 내려오는 순간 얘는 지금 11이 된 거예요. 그죠? 일단 출력을 한 상태에서는 바로 11로 후 증가가 되니까요. 그럼 11이 된 거고요. B에는 별 변화가 없고요. 11과 5를 나눈대요. 11과 5를 나눈 나머지를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가요? 네, 나머지가 1이죠. 11과 5를 나눈 나머지는 1이에요. 그럼 D에는 1이 담겨요. 1 이렇게 담겼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자리에는 D가 들어간대요. 그럼 1 이렇게 되고요. B 결과래요. B는 뭐예요? 그냥 나오죠. 그죠? B 결과는 이라고 나오겠네요. B 결과는 얘가 된대요. 얘는 뭐예요? 선 증가예요. 선 증가기 때문에 5에 있던 값이 1 증가해서 6이 된다라는 거예요. 6이 된 상태로 1로 넣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6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한 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0이죠. 그죠? 0, 그리고 10, 그 다음 5, 그 다음 여기 1, 그 다음 6.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0, 10, 5, 1, 6,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 증가와 후 증가, 선 감소, 후 감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울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일단 요 C에는 나머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10과 5를 나눈 나머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후 증가거든요. 10이 담겨 있었는데 일단 여기다 10을 주고 난 다음 그리고 얘가 11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B를 여기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5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A는 뭐가 담겨 있어요? 10이 아니죠. 그죠? 11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과 5를 나눈 나머지 1이 여기 담긴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는 D에 있는 값 1이고요. B 결과는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이 B에 담겨 있던 5가 1 증가된 상태로 바로 넘겨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정리 한번 했습니다. 네, 다음요.
자, 증가 감소 연산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쇄가 될지. 뭐에 초점을 두냐면 여기 D,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VAL1 변수에는 10이 담겨 있고요. VAL2 변수에는 20이 담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출력 후 1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쇄되는 요 값은 일단은 10을 출력을 하고 1 증가가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출력을 한대요. 뭘 출력해요? VAL1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출력. 11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두 번 친대요. 두 번 치니까 줄이 한 줄 비어 있겠죠. 그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얘도 선증가잖아요. 선증가. 그러면 20을 바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증가된 21 증가된 값을 여기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1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 여기는 다시 한번 출력하겠대요. 뭐가 담겨 있어요? 21이 담겨 있어요. 21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 11, 21, 21 이렇게 인쇄가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10, 11, 21, 21 이렇게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엔터 기호가 제어 문자죠? 두 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줄 비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코드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요. 네, 요겁니다. 대입 연산자입니다. 네, 다음은 혼합 대입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VAL 1 더하기 는 3 이게 뭐냐면 VAL 1은 VAL 1 더하기 3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거죠. 요걸로 요 문장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값과 3을 더한 이 결과를 다시 업데이트 하겠다. 뭐 이런 정보가 되겠죠. 다 똑같아요. 자, 얘는 뺀 거예요. 뺀 거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 구하고 모듈러스 한 거예요. 요것만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쉽게. 자, VAL V라고 쓸게요. V1에는 2가 담겨요. 그리고 V2에는 4가 담겼어요. V3에는 6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된 거예요. 자, 얘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에 있던 값과 3을 더해서 아까 이거잖아요. 그죠? 3을 더해서 다시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더하기 3을 한 결과 5를 다시 여기다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얘는 곱하라는 거예요. 곱하라는 얘기. 4하고 4를 곱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얘를 서로 곱해서 4, 4, 16 해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에 16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얘는요. 여기 있는 값과 5를 나눈대요. 여기 있는 값과 5를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얘를 나머지를 구하면 1이거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1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V1에는 5가 담겨 있고요. V2에는 16이 담겨 있고요. V3에는 1이 이제 담겨 있는,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리절트 한 다음에 땡땡 한 다음에 이 자리에는 VAL 1이죠, 사실. 5 인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인가? 16,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엔터를 쳐서 줄바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객관식에서는 그냥 5, 16, 1 이렇게 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아닙니다. 얘는. 다음요. 네, 다음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는 그 참 거짓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과 거짓을 구할 때 씁니다. true, false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뭐 엑셀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1 이상의 숫자는 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0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뭐 좌우지간. 자, 이건 이제 관계연산자들의 종류가 있는데요.
항상 왼쪽이 기준이죠. 예.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만이라는 뜻이고요. 미만. 그러니까 요 뜻이 A가 B보다 작니? 뭐 그런 뜻입니다. 미만, 작다. 얘는 반대로 A가 B보다 크니? 그러니까 항상 왼쪽이 기준이에요. 왼쪽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초과라고 합니다. 초과. 이거 왜 그래? 네, 초과라고 합니다. 다시 쓸게요. 초과. 자, 얘는 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입연산자하고는 다릅니다. 요건 대입연산자고요. 시언어에서는 얘가 같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A하고 B가 같니? 자, 얘는 같지 않니? 다르니? 그런 뜻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요 기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작거나 같니? 그러니까 이하라고 합니다. 이하. 자, 얘는요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크거나 같니? 그러니까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볼까요?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상이고요. 5가 5보다 크니? 거짓말이 되죠. 5는 5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포함이 되면 이상이고요. 그냥 크다 그러면 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5 한 다음에 는 5 이렇게 하면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결과값은 true 또는 거짓, false 중에 하나를 가지는데 참은 1이고요. 거짓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 중요합니다. 기본값입니다. 예, 소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요 소스입니다. 또 보시면은 자, 변수 3개를 선언했습니다. A하고 B하고 C에는 정수가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두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이번엔 엔터를 쳐버렸네요. 그러니까 두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한 다음 줄로 내려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을 받는데 10을 입력하고 12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탕 쳤다고 가정을 하면 10은 A에 들어가고요. 네. B에는 12가 담기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결과는 이라는 글자가 인쇄가 되고요. 요 자리는 이거의 결과가 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A가 12보다 크니? 라는 질문이 된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면 뭐예요? 숫자로 환산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결과가 일로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과는 0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굳이 얘를 소스 결과를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0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논리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는 두 변수, 그러니까 두 수의 어떤 관계, 크기 관계, 크냐 작냐, 뭐 크거나 같냐, 같지 않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라면 논리연산자는 둘 다 참이냐, 아니면 둘 다 참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연산이 바로 논리연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연산자 기호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논리연산자에서는 비트연산자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뒤에 배우니까 그거는 지금은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논리연산자의 이 기호는 n%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AND예요. n%, AND 기호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AND가 있고요. 얘는 OR예요. OR. AND가 뭐예요? 그리고죠. 그리고, 이면서. 그러면 AND죠.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그런 함수가, 그런 연산이 AND 연산입니다. OR는요. 이거나, 또는 뭐 이런 거잖아요. 너는 키도 크고 잘생겼구나. 그러면 둘 다 맞다는 얘기죠. 너는 키가 크거나 잘생겼구나. 말이 안 되는, 뭐 좌우지간,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라서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키가 크거나 잘생겼어. 그러면 키가 클 수도 있고 잘생겼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러면 둘 다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얘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키가 크다에 이 느낌표가 붙으면 키가 작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얘를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좌우지간, 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그런 건데요. 어떤 값이 있을 때, 뭐 뒤에 비트 연산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이 있다 칠게요. 그리고 여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바로 이 AND 연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모든 조건들은요. 참, 거짓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조건이 만약 있다면 얘는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있고요. 하나씩만 참인 경우가 있고요. 둘 다 참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그 연산, 그 논리 연산. 그게 논리 연산이라는 거예요. 크냐 작냐 이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얘는 0, 0,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냥 거짓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드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게 바로 AND예요. 곱하기랑 많이 비슷해요. 곱하기. 0, 0은 0, 0, 1은 0, 1, 0은 0, 1, 1은 1 비슷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화는요.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요. 이건 이거나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그냥 참이에요. 하나라도 참이면. 그러니까 얘는 0, 1, 1, 1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더하기랑 많이 비슷해요. 유사해요. 논리연산은 참 거짓밖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1 아니면 0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아까 참은 이 true는 보통 원칙은 1이지만 기본값이 1이지만 1 이상의 숫자는 다 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1을 더하기 1은 2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2는 참이거든요. 참의 원래 기본값은 1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AND는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요. OR는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 하나라도 참이면 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럼 A에 만약에 true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결과가 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0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결과가 1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산이 바로 연산자 기호가 이거라는 거예요. 느낌표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까 같지 않니는 느낌표 는이었잖아요. 그죠? 같지 않니. 같는 거 같다의 반대였잖아요. 그죠?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소스를 보고 강의를 한번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산자를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그 다음 거는 바로 요 소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스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A에는 3이 담겨 있습니다. B에는 2가 담겨 있습니다. B라는 컵에는 2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밑에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거 증가 연산이죠. 선증가였어요. 그죠? B에 원래 2가 담겨 있는데 이 2가 1 증가돼서 더하기 1을 해서 3으로 바뀝니다. 선증가니까요. 증가된 상태에서 얘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되는데 3과 3이 같냐라는 질문이 되고요. 이 질문은 참이에요. 참이라는 결과니까 1을 여기다 넣겠네요. 그럼 여기에 1이 담기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출력을 할 때 C 결과는 1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A에는 3이 담겨 있고요. B에는 또 2가 담겨 있습니다. C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A가 A에 있는 값이 B보다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3은 2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참이니까요. 근데 낫을 만났어요. 낫을 만나면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의 반대니까 거짓말이 돼버려요. 거짓말은 0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0이 인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A에 들어가 있는 값이 3이라는 숫자랑 같니? 라는 질문입니다. 참입니다. 이건 참이에요. 1이라고 할까요? 자, B에 있는 값이 B에 여기 있습니다. 2가 2보다 크니? 라고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0이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AND예요.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입니다. 근데 하나가 참이고 하나 거짓말이면 얘는 그냥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0이 인쇄가 됩니다. 됐죠? 자, 얘는 A에 있는, A 변수에 있는 3이랑 같니? 참입니다. 이번엔 T라고 쓸까요? 자, B에 있는 값이 2가 2보다 크니?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얘가 오화예요. 오화는 또는 이거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그냥 참이 됩니다. 그래서 참의 결과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 1이 인쇄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0이, 여기서 지금, A가 B보다 크냐라는 이 질문은 참이지만 낫을 만나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0이 인쇄가 될 거고요. 여기는
참이고요. 여긴 거짓이거든요. 근데 엔드 연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0이 인쇄가 될 거고요. 여기는 하나가 참이고 하나 거짓말입니다. 그럼 1이 인쇄가 될 겁니다. 0, 0, 1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배운 연산자는 뭐 중요하기도 하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선증가, 후증가, 성감소, 후감소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분석할 때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코드 분석할 때 제발 머리로 하지 말라고. 머리로 당연히 해야지. 머리로 하는데 암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적으라 그래요. 자꾸 쓰면서 해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